안녕하세요. TV 개늑씨입니다. TV 개늑씨의 역사여행 그때 그 장소에서 16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늘 드리는 말 아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의 피와 살이 됩니다. 사랑합니다. 자, 지금 저는 서울에 있는 청운초등학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요 청운초등학교 자리는 그 조선시대 송강 정철이 태어난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자, 정철은 조선시대 가사문학의 대표주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그 문학적 이야기를 하려고 온 게 아니라 좀 정철과 관련된 정치적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철과 관련된 정치적 이야기는 기축옥사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기축옥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기축옥사의 시발점이 된 계기가 된 정여립 사건부터 그 다음에 그 후에 정치 판도가 어떻게 바뀌었는가까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정여립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여립 사건은 제가 따로 설명 없이 그 실록에 있는 기사 내용만 쭉 얘기해 드릴 겁니다. 왜냐면은 요 정여립 사건은 아직까지도 논란이 많은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인용할 선조 수정실록인데, 이 선조 수정실록은 당시 서인이 인조반정으로 재집권 후에 다시 수정하여서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시는 시청해 주시는 구독자분들도 이 점 유념해서 들어주시고, 저는 이제 기사 내용만 객관적으로 우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정여립은 원래는 정철과 같은 서인이었다고 합니다. 서인이었다가 동인으로 당정을 바꾼데, 자, 이에 대한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자, 선조 18년,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실록은 모두 선조 수정 실록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선조 18년 5월 1일 의주목사 서익이 정여립 등을 논평하여 상소하다라는 기사가 있고, 요 안에 내용에 그 정여립을 어떻게 논평하였냐 하면, 자, 신이 삼가들으니 정여립이 경연에서 이미 세상을 떠난 이의를 공격하고 드디어 박순과 정철까지 공격하여 그들이 지책에 편안히 있지 못하고 물러가게 했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면은 그럴 수 있어도 여립만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는 본래 이의의 문화생입니다. 삼찬이 내쫓기고 이의가 부름을 받고 돌아왔을 때에 여립은 전주의 서사에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선비가 찾아가 이의의 사람됨에 대하여 논하였는데, 여립이 뜰에 있는 감을 가리키면서 공자는 푹 익은 감이고 율곡은 반쯤 익은 감이다. 반쯤 익은 것이 다 익게 되지 않겠는가. 율곡은 참으로 성인이다 하였다 하고, 또 중략하고, 전에도 같은 여립이고 지금도 같은 정여립인데 어떻게 오늘에 와서 직접 이 일을 매도하면서 부끄러운 줄 모를 수 있는가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록의 내용은 정여립이 확실히 당정을 갈아탔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그 후에 어떤 기록이 있냐. 선조 18년 6월 1일 생원 이경진이 상소하여 정여립에 대해 극론하였고, 정여립이 시골로 돌아가다라는 기사가 있고, 요 안에 내용에 여립은 크게 기운이 꺾여 시골로 돌아갔는데 이발 등이 서로 잇따라 신고하고 여러 차례 삼사에 의망하였으나 상은 끝내 기용하지 않았고, 비록 외관이라도 낙점하지 않았으니 여립의 울분이 더욱 심하였다. 이거는 정여립이 조금 불만이 있다는 내용을 표시한 것입니다. 기사 내용은. 자, 그리고 선조 22년 10월 1일 한준, 박충간, 이축, 한응인 등이 정여립의 모반에 대한 변설을 올리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자, 내용을 살펴보면 대동계를 조직하였고, 자, 이 대동계가 모여서 활쏘기를 주로 연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후에 왜구가 쳐들어왔을 때 전주부윤 남원경의 요청으로 왜구와 싸우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좀 규모가 어느 정도 있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근데 이제 실록에 그들이 한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의연이라는 사람이 전주 동문에 왕기가 있다라고 말하였다고 하고, 그 정여립은 내 아들 옥남의 등에
왕자의 무늬가 있는데 피기하여 옥자로 해서 이름을 옥남이라 하였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초 일에 참설이 있는데 연사년 계룡산 개태사터는 곧 후대에 정씨가 도읍할 곳이다 라고 전해진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조구의 집에 여립의 서간으로 벼로를 오산이라고 쓴 것이 몇 장 있는 것을 보았는데 대다수가 호초와 부채를 그 무리에게 나누어 준 것으로 근 100인이나 되었다. 이 축이 그것을 가지고 힐문하니 조구는 속일 수 없음을 알고 모든 역상을 고발하였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후에 선조 22년 10월 1일 이진기를 하옥하도록 명하였다. 정여립은 도망 중에 자살하였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정여립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것은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정말로 모반을 깨했는지 어땠는지는 지금 논란이 있는 사건입니다. 자, 아무튼 이 정여립 사건을 계기로 기축옥사가 발생되게 됩니다. 자, 선조 22년 11월 1일 정철을 우의정으로 이산해를 자의정으로 삼다라는 기사가 있는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 이산해의 추천으로 정철을 우의정으로 임명을 하였는데 정철이 이를 사양하자 상이 즉 선조가 역적군문이 지체된다 하여 시신과 중간을 잇따라 보내어 숙사를 재촉하되 하루에 3차례나 내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앞서 이게 무오사와 갑자사화 할 때도 비슷한 흐름으로 나오는데 제가 이런 역모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일단은 그 해당자를 처벌하고 이제 친한 사람들 그 다음에 가족들 해서 연좌제로 모두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축옥사는 그 규모가 상당합니다. 제가 앞서 이 기축옥사가 발생하기 앞서 4대 사화가 발생하였는데 이 4대 사화를 합친 수보다 그 수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자, 선조 24년 5월 1일 3년간 옥사가 계속되자 인심이 원망하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요 안에 내용을 살펴보면 옥사가 일어났던 처음에는 상이 수십일간을 침국하였고 그 후에는 혹 정국하면서 대신이 아울러 참여하였으며 최후에는 삼성 교자로 추국하면서 한 대신이 감국하였다. 경인년 5월 이전에는 정철이 감국하였고 그 후에는 유성룡, 이양원 등이 대신하였다. 이해에는 이발 형제 외에는 갇힌 사람이 없었으며 기축년 10월부터 이때에 이르기까지 20개월 사이에 죽은 자가 수백 명이나 되었는데 조신 명관 중에 죽은 자가 10여인이 있었으며 10여인이었으며 연자되어 유배된 자가 몇백 명이었는데 조신 가운데 귀양간 자로는 정원신, 김우홍, 홍종록 등이 있었으며 파출된 자도 수십인이었다. 이들은 모두 옥사가 일어난 초기에 결정된 자들이다. 경인년 봄에 옥사가 이미 끝나자 종묘에 제기를 훔쳐간 옥사가 일어났으며 그 후에도 계속해서 밀고 한 자가 있어서 다시 전국과 삼성 추국이 있었다. 3년이 지나서야 옥사가 그쳤는데 이 때문에 인심이 원망하였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즉 이 기축옥사는 3년 동안 정확히는 20개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처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선조가 이런 말도 합니다. 선조가 어떤 말을 하냐면 선조 22년 12월 1일 기사에 상이 자상 이산해에게 특별히 하교하기를 정여립이 고결한 사람을 논하는 것은 참으로 옳다. 그런데 그니 기상이 자꾸 파급시키려는 조짐이 있는 듯하니 논의가 중도에 넘친 사람은 억제하도록 하고 혹 대면하여 말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건이 너무 커지는 것을 경계하고 막았다는 내용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거대한 피바람이 한 번 더 불었습니다. 그러면 이 피바람이 분 후에 어떻게 정치 판도가 바뀌었는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이전 상황부터 우선 설명을 드리면
선조 때 분당 정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조 때 분당 정치가 형성이 되어 그것이 쭉 이어지게 되었는데, 이전에는 그 사림과 훈구 세력의 그 다툼이었습니다. 근데 차츰 사림 세력이 득세를 하게 되고 훈구는 밀려나게 되니까 이제 사림이 자기들끼리 안에서 세력 다툼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자, 본격적인 갈등은 이조전랑 자리를 두고 다툼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이조전랑은 이 6조 중에 2조에 있는 정오품 정랑과 정육품 좌랑을 합쳐서 일컫는 말이라고 합니다. 자, 이 자리는 품계 자체는 낮지만 관리를 임명하고 추천할 수 있는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실무 자리입니다. 당시 사림 세력이 지방에서 대거 올라와서 관직 수에 비해 사림 숫자가 많았다고 합니다. 관직이 부족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이조전랑 자리가 중요하게 여겨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조전랑을 두고 치고받고 싸운 두 가지 세력이 있는데, 바로 동쪽에 살았던 김효원 세력이고 이가 동인입니다. 그리고 서쪽에 살았던 심의견 세력이 있는데 이들이 서인입니다. 자, 이 둘은 치고받고 싸움을 계속하였고 좀 결국에는 저 동인이 조금 더 실권을 잡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동인이 조금 더 실권을 잡게 되자 동인은 또 지들끼리 싸움을 하게 됩니다. 싸움을 하는 이유는 서인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어떻게 대비할 거냐 라는 것을 두고 강경하게 대처하자고 하는 쪽이 북인이었고, 그냥 살살 하자, 온건하게 하자, 그런 온건한 쪽이 남인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둘로 나눠진 상황입니다. 자, 요렇게 정치 흐름이 흘러가는 과정에서 정열입 사건이 터진 겁니다. 정열입은 동인입니다. 즉 서인, 정철은 서인이고,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서인의 대대적인 반격이 시작되고 동인은 위축되고 서인이 실권을 장악하게 된 것입니다. 자, 아무튼 거대한 피바람을 일으키면서 뭐 본인이 일으킨 건지 그렇게 발생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거대한 피바람이 불면서 정철을 비롯한 서인이 다시 집권을 하게 되는데, 정철은 이렇게 잡은 권력을 허망하게 놓칩니다. 바로 정철 건조 사건으로 선조의 미움을 받게 되는데요. 이 건조 사건이라 하면은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게 이때 이야기를 하고 선조가 내가 아직도 이렇게 멀쩡한데 뭐 세자 얘기를 하냐 하면서 정철을 멀리했다고 합니다. 당시 원래는 유성룡과 이산해가 같이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산해와 유성룡은 그냥 눈치껏 조용히 있었고 정철이 총대를 메고 미움을 받은 거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 사건으로 정철은 선조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되고 서인은 밀려나고 이제 남인이 이제 득세를 하게 됩니다. 이제 남인이 정치를 주도하다가 훗날 광해군이 즉위를 하였을 때는 북인 중에도 대북이 실권을 장악하고 정치를 주도하게 됩니다. 자, 제가 이제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한 게 옆에 사진 이것입니다. 자, 사림 세력이 진출하면서 그 수에 비해 관직이 적어지니 이를 둘러싼 끼리끼리 분당 정치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분당 정치를 마냥 나쁘다고만은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있는 민주 정치의 모습과도 흡사하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게 심해졌을 때가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싸우는 방식을 어떻게 하냐가 문제인 겁니다. 최초에는 서로 학문적인 경쟁, 그러니까 상소를 올리고 뭐 내 사람도 상소를 올리고 저런 의견을 가진 사람도 상소를 올리고 해서 학문적 경쟁으로 이게 자기를 드러내고 관직을 얻고 뭐 이런 식으로 했다면, 후옛날에는 그냥 상대편 몰아내고 우리 사람 안 치고 상대편 몰아내고 우리 사람 안 치고 이렇게 변질이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입니다. TV 게넥시의 역사 여행, 그때 그 장소에서 16번째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